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 들려주시죠. 네, 앞서 의정부 을지역 선거 판세 분석 기사 같이 보셨는데요. 이곳은 지역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이 야권 연대 변수가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주목을 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의정부 을지역은 바로 야권 연대 지역이었는데요. 즉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협의를 통해 이곳에 단일 후보로 이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를 공천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시 야권연대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1, 2위 간 표차가 3,006표에 불과했던 만큼 파괴력이 컸다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당시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정통민주당의 고도환 후보가 4,600여 표를 획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죠.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모두 예비 후보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야권 연대가 움직임이 없는 만큼 대표적 친박계인 새누리당 현 홍문종 의원 우세에 목소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선거 막판 야권 연대가 일어난다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대 총선 의정부 을지역 어떤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 잘 들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총선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어떤 소식이죠? 네, 4월 13일 투표일은 그 어느 날보다 당락에 따른 많은 희비가 발생할 수 있는 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총선을 앞둔 현재도 후보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희비가 있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선거일과 생일의 관계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비 후보들의 인적 경력 사항 등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이를 보면 의아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만 나이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나이가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957년생인데 누구는 만 나이인 58세, 누구는 59세로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연령을 계산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4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후보는 한 살이 더해져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로 인한 희비가 갈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58세, 59세, 44세, 45세 이런 것들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모 후보는 1956년생으로 만 59세지만 4월 13일 이전 생일이라 60세로 표시가 됐는데요. 59세로 표시된 후보와 비교할 때 느낌에 다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이렇듯 같은 연도 출생이지만 나이의 앞에 숫자가 바뀌어 누구는 40대, 50대로 불리지만 누구는 50대, 60대 후보가 돼 적지 않은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살이라도 더 젊게 소개받고 싶은 후보들. 그래도요, 제가 서울 지역 예비 후보 출마자들의 이런 경우를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 4월 13일 이후 생일자가 많아서 나이로 인한 손해 아닌 손해보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도 나이 먹는 슬픔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총선 키워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 키워드 어떤 키워드죠?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사활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상당한 비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활은 한자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한번 풀어보면요. 왼쪽부터 죽을 사자에 오른쪽에 살 활자입니다. 말 그대로 죽기 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둑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어떻게 둬야 내 돌이 살고 또 상대방 돌을 죽이느냐를 일컫는 것이죠. 한 돌에 승패가 갈린다. 결국 이번 총선도 결정적 한 수, 즉 신의 한 수를 누가 둘지가 중요한 승패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하십시오.